바쁘다 바빠를 외치며 늘 분주한 현대인. 부족한 휴식과 불규칙한 생활 습관에 과도한 스트레스까지. 바쁜 일상 속에 육체는 나날이 지쳐갑니다. 만성 피로, 체력 저하. 이럴 때 힘내야 하는 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좋은 방법 어디 없을까요? 활력이 필요해! 전통의 명약 인삼에 활력을 되찾는 그 비법이 숨어 있다는데요. 자연이 주는 신의 선물 인삼. 그 귀하신 몸을 찾아 지금 떠나봅니다. 청정한 자연 환경 속 인삼 약초의 고장으로 유명한 충청남도 금산. 가을이면 트랙터 돌아가는 소리가 요란하다는데요. 새벽 4시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바로 인삼을 수확하기 위해 모인 분들이었는데요. 과연 올해 인삼 농사가 농가에 풍년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작업을 하고 계세요. 인삼 냄새가 진짜 진한데. 트랙터가 돌면 땅속 깊이 잠들어 있던 인삼이 깨어나고 햇빛으로 인해 인삼의 수분이 증발하는 걸 막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인삼이. 부착된 수화기를 통해 귀한 인삼들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자연의 정기를 가득 머금은 채 그 모습을 드러내는 인삼. 영양을 주는데 2년, 재배 기간 6년, 총 8년을 기다린 순간입니다. 그냥 봤는데 인삼이 되게 귀중해 보여요. 귀해 보이고. 그냥 한 뿌리만 먹으면 한 5년 동안 감기도 안 걸릴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실하네요, 진짜. 커다란 포대에 담겨진 싱싱한 인삼들이 옮겨지는 곳은 바로 인삼을 종류별로 구분하는 선별장인데요. 올해 인삼 농사 풍년입니다. 삼을 인삼을 캐가지고 네네. 선별 작업하는 거예요. 선별 작업할 때는 한 3, 40가지로 이렇게 나눠요. 3, 4개가 아니라 3, 40가지로 분류가 돼요? 예, 그렇게 세심하게 분류가 돼요? 예. 별대, 왕왕대, 인삼의 구분 작업을 고수들은 눈을 감고도 한다는데요. 사람의 손목만한 굵기부터 볼펜과 비슷한 크기까지 그 무게도 모양도 천차만별인 인삼은 예쁘고 잘생긴 원삼과 잔뿌리가 여러 갈래로 뻗은 남발삼, 요리용으로 쓰이는 작은 삼계삼 등 모양에 따라 먼저 구분한 후 그 안에서도 별, 왕, 특, 대라는 크기를 기준으로 다시 나뉘어진다고 합니다. 같은 인삼이라고 해도 체급 차이가 정말 엄청나죠? 별별대는 삼 한 뿌리에 이렇게 우와, 이거는 한 뿌리에 한 채 750g 정도가 넘게 나가는 것도 있어요. 거쳐서? 요런 삼들은 거의 이 상태에서 포장해서 그냥 그대로 나가요. 종류별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려요. 한번 와보세요. 이런 삼들이 네. 제품으로 들어가요. 차이가 이렇게 엄청 많이 차이 나죠? 이게 지금 제일 작은 거예요? 네, 요거보다 작은 것도 있어요. 그래요? 그거는 뭐 약재로 써요? 어떻게 써요? 이제 그런 건 삼계용 삼이라고 해서 네. 좀 더 얇고 작고 그것도 이제 상품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삼계탕용으로 사용하죠. 아니 그러면 이거는 5, 60년이에요? 아니 이게 5, 6년, 이것도 5, 6년, 이것도 5, 6년. 그렇죠. 야 근데 이렇게 사람도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듯이 쓰임이 다른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오랜 시간 인삼을 품어주었던 고마운 땅은 이제 몇 년 동안 다시 휴식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깨알 같은 인삼 상식 하나. 힘받다. 자, 그렇다면 이 많은 인삼 중에 어떤 인삼을 고르는 게 좋을까요? 인삼, 일단 첫 인상이 중요합니다. 연황색에 균형 있는 몸매에 잔뿌리가 쭉쭉 뻗은 것이 잘생긴 인삼입니다.
머리 부위인 뇌두 주위에 줄기가 잘린 흔적이 있어야 갓 수확한 싱싱한 인삼입니다. 몸통을 눌러봤을 때 단단하고 탄력이 있어야 건강한 인삼입니다. 몸에 상처가 난 것은 no, no, no. 마지막으로 뿌리에 붉은 반점이 없는 것 잊지 마세요. 9월과 11월 사이에 수확한 인삼이 뿌리가 굵고 사포닌 함량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 보내시려면 미리미리 준비해야겠죠? 저는 준비 완료인데요. 우리나라 인삼의 품질이 좋다는 건 전 세계에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세계의 유명 인사들도 건강 관리를 위해 한국산 인삼을 차나 요리로 복용하며 그 맛과 매력에 빠져 코리아 진생 넘버1이라고 외쳤다죠. 그렇다면 인삼이 우리와 친숙해진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오래전부터 인삼은 한반도를 대표하는 귀한 작물 중 하나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백제 인삼의 품질이 특히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삼국시대에부터 많은 인삼이 사용되어져 있는 그런 기록들이 삼국사기나 아니면 중국의 고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 고구려나 신라, 백제와의 이런 나라들은 중국의 진나라나 당나라, 수나라 이런 쪽과 주요 교역품이나 수교품으로 많이 활용되어져 왔습니다. 전국 인삼지도 각지의 인삼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인삼하면 한국, 한국하면 인삼. 백제, 고구려, 신라 때부터 이어온 우리의 인삼의 전통은 유명하죠. 충남의 금산, 경북의 풍기, 그리고 경기의 강화. 이 지역은 각각 그 전통을 이어받은 한반도의 대표적인 인삼 산지인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각 지역별로 인삼 품질의 차이가 있을까요? 정답은 NO! 차이가 없습니다. 각 산지에 따라 인삼의 모양새나 크기, 재배 환경이나 생장 기간의 차이가 있을 뿐 영양성분 함량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데요. 다만 국내 한 대학이 지역별 인삼의 사포닌 함량 수치를 연구한 결과 그 중에서도 금산의 4년산이 약간 더 수치가 높게 나왔는데요. 와, 역시 인삼의 종주국으로서 대단하죠? 백제 인삼의 전통과 맥을 이어온 금산 인삼은 현재도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전국 수삼 생산량의 70%가 모여 하루 평균 150톤의 수삼이 거래된다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인삼 시장 금산 인삼약초거리에도 싸고 품질 좋은 인삼을 만나기 위해 먼 곳에서 온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다른 곳도 가보긴 했지만 여기처럼 다양하고 좋은 인삼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차도 끓여 먹고 백숙도 해 먹고. 보약을 해드리려고 우리 팔남매가 다 모였어요. 온 김에 인삼도 사고 보약도 짓고 그렇게 일명 효도관광. 이렇게 좋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인삼 약초거리에서는 매년 가을 성대하게 금산 인삼 축제도 열리고 있는데요. 갖가지 체험과 시식, 쇼핑을 통해 금산의 전통과 인삼을 세계인에게 알리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관광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엔 한류 열풍과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 덕분에 외국인들의 방문도 늘었다죠. Kumsan là miền đất sản sinh ra những củ sâm rất tốt, rất đẹp và rất chi là chất lượng để gửi về Việt Nam làm quà cho người thân cũng như mình là một người bên sâm sỉ. 특히 요즘은 동남아시아에서 인삼의 인기가 좋아 현지인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의 변화에 따라 남녀노소 누구나 인삼을 취향대로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조리법이 개발돼 손쉽게 인삼 요리를 접할 수 있는데요.
인삼의 도시를 방문했다면 지역의 명물 음식인 이것을 빼놓을 수가 없죠. 수삼을 세척해가지고 기계로 세척해가지고 인삼 튀김 하려고 지금 다듬고 있는 거예요. 튀김용은 날씬날씬해가지고 쭉쭉 뻗은 거, 예쁜 거. 딱 요 정도 크기에 기름에 들어가서 잘 튀겨질 수 있는 그런 크기. 오랜 시간 한국인의 건강을 책임져준 인삼. 가정에서 간편하고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요리법을 만나볼까요? 먼저 유자 마요 소스 수삼 샐러드는 잔뿌리를 떼어낸 다음에 부엌 소리나 칫솔로 살살살살 아기 다루듯이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수삼을 몸통만 사용할 거예요, 몸통만. 머리 부분을 쓰지 않아요. 얇게 편을 썰어 주시고요. 네, 소스는 마요네즈 2큰술, 프레인 요거트 2큰술, 유자청 1큰술, 레몬즙 1큰술 이렇게 넣어서 잘 섞어주시면 유자 마요 소스 수삼 샐러드가 완성입니다. 자, 수삼 고구마 라떼는요. 재료가 간단하죠? 믹서에 갈아줍니다. 꿀은 기호에 따라서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하면 수삼 고구마 라떼는 완성입니다. 인삼을 신선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보관법도 중요한데요. 가정에서 오래 두고 먹어야 할 경우라면 세척하지 않은 인삼을 서너 뿌리씩 신문지로 포장한 후 분무기로 살짝 적셔줍니다. 그 다음 이쑤시개로 작은 구멍을 몇 군데 만들어주고 습도가 유지되도록 지퍼백에 넣어 밀봉한 후 냉장고에 보관하면 수분이 살아있는 인삼을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 이제 종주국인 한국을 넘어 전 세계 소비자들이 사랑하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자리 잡은 인삼. 15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신비의 식물, 한국산 인삼이 특별한 이유는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인삼이 이제 우수하다고 그러는 것이 주로 인삼의 지표 성분이 인삼이 가지는 사포닌, 인삼이 가지는 사포닌은 이제 진세노사이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진세노사이드 종수가 기존에 약 한 37종 정도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에서 나는 인삼은 약 한 전칠삼인데 그것은 약 한 15종. 그리고 미국에서 나는 미국산 화기삼은 14종 이렇게 알려져 있죠.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생육하기에. 즉 생육 기간이 깁니다. 그만큼 많은 양분들을 또 많은 성분들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삼이 우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형, 강수량, 일교차라는 환경적 조건과 더불어 통풍, 배수, 일조량 등 농사꾼의 정성을 필요로 하는 까다로운 작물 인삼. 조상들로부터 전해져 온 뛰어난 재배 기술 덕분에 지금도 편하게 인삼을 즐길 수 있게 됐죠. 수확된 인삼은 가공 방식에 따라 이름도 달라지는데요. 98도 증기에 쪄서 말리는 횟수에 따라 인삼의 색이 변하자 홍삼, 흑삼과 같은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홍삼의 상품화는 인삼 시장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홍삼이 다양한 질병 예방과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자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점유율 44%를 차지할 정도로 대중적인 인기를 얻게 된 것이죠. 홍삼은 과연
과연 어디에 어떻게 좋은 것일까요? 알려진 효능만 해도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혈행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 작용, 갱년기 증상 완화 등등등 있다고 하니까 이야, 신의 선물이라고 불리는 전통의 명약. 인삼의 자부심, 인부심 생기네요. 의학계에서는 연구를 통해 홍삼의 또 다른 효능을 발견해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생삼을 쪄서 말리게 되면 홍삼이 되는데 이 쪄서 말리는 과정 중에 인삼 속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이 변환돼서 새로운 성분들이 생성이 되는데 이 새로운 성분들은 암세포 증식 억제라든지 전이를 억제를 하는 항암작용 효과가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인삼 역시 최근 여성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뼈 건강과 골다공증에 효능이 있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밝혀지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고마운 인삼. 하지만 인삼이나 홍삼을 복용하는 것에 사실이 아닌 소비자들의 오해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는데요. 대개 이제 인삼 같은 경우에는 열이 많은 사람들이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부적정한 표현입니다. 열이 많은 사람들이 인삼을 드시면은 평소에 손발이 차고 몸이 찬 사람들에 비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지 열이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인삼을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인삼을 올바르게 섭취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대개 인삼을 드시고 효과를 본 사람도 있지만 효과를 못 보거나 심지어는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인삼을 복용했을 때 장내 미생물이 사포닌을 분해해가지고 흡수해야 되는데 일부 사람들에게는 사포닌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아예 없거나 효소 성분 중에 일부가 결여돼서 사포닌을 제대로 분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인삼을 드셔도 효과를 못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삼은 공복에 드셔도 좋고 식후에 드셔도 약효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평소에 위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식후에 드시는 것이 위장에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양하게 탄생한 인삼 제품들 덕분에 농가와 소매상들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삼업계 종사자들이 모여 조합을 결성하고 생산, 가공, 판매, 유통에 이르는 하나의 시스템을 이뤄낸 건데요. 금산에서도 뜻있는 이들이 뭉쳐 상품 개발 및 판로 개척에 힘쓰며 조합의 이름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인삼을 재료로 한 수출 효자 상품이자 한국의 대표적 전통술인 인삼주 제조 공장. 지금 넣고 계신 이 인삼이 몇 년 전입니까? 지금 이거는 4, 5년근이고요. 네, 인삼 한 뿌리를 통째로 넣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협동조합에 가입하며 또 다른 가능성을 찾았다고 합니다. 집에서 담궈 먹는 인삼주와는 맛이 확연히 다르고요. 저희는 냉침전을 하고 있어서 인삼의 그 그윽하고 진한 향기가 오래 입안에 남아 있습니다. 인삼주 생산에 중점을 두고 내수를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그 협동조합에 가입하게 되면서 해외 수출 쪽이나 판로를 많이 주셨고요. 그래서 수출을 할 수 있는 저변을 많이 확대해 주신 게 제가 그 협동조합에 가입하게 된 가장 큰 이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삼액을 가공하는 또 다른 업체 역시 조합을 통해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조합에서 나름대로 조합 운영 그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혼자만 하는 것보다 여럿이서 정보를 나누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은 매출 증대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이 협동조합을 이끌고 있는 대표 정원식 씨. 최근엔 사무실에 있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는데요. 폴란드하고 루마니아하고 프랑스 세 군데에 이제 첫 수출을 올해 신규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추가해서 지금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무실 한쪽에 걸린 엄청난 개수의 명찰들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다녔던 나라가 한 15개 정도 다녔고 지금 그중에서 12개 나라에 수출하고 있고요. 조합의 결성은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이제 조합원들이 다채롭게 이렇게 자기의 장점과 또 전문성을 가지고 결성하다 보니까 분업화하면서 그걸 또 협동조합에서 같이 어울려서 가면서 규모가 만들어졌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달라진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금산인삼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자리라면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정원식 대표. 조합 결성 후 약 5년 동안 지구촌 곳곳의 바이어와 소비자들을 만나며 한국 인삼의 우수성을 알리고 그 결과 약 17억가량의 수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데요. 여기서 잠깐! 한국 인삼을 가장 사랑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인삼의 수출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느 나라가 인삼을 좋아할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외에도 인삼 관련 제품을 애용하는 국가는 바로 5위 베트남, 4위 미국, 3위 일본, 2위 홍콩, 1위는 중국입니다. 중국에도 인삼이 재배가 되지만 한국의 인삼이 고품질이라는 인식 때문에 여전히 인기가 좋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때요? 인기가 짐작되시죠? 그 다음으로 눈에 띄는 건 바로 베트남에서의 인기인데요.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 감독 박항서 씨가 베트남의 국민 영웅으로 떠올랐다고 하죠. 한류 및 웰빙 붐에 박항서 매직까지. 베트남 국민들 사이에서는 인삼이 특히 고급 건강식품으로 자리 잡았다는데요. 덕분에 베트남이 신흥 인삼 소비국으로 떠오르며 아주 그냥 수출의 기대치가 월등히 높아졌습니다. 야, 예나 지금이나 인삼은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귀한 농산물임이 틀림없습니다.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불고 있는 인삼 붐 덕분에 수출에도 희소식이 들려오는 상황. 이런 성과들이 모인 덕분인지 한국의 인삼 수출액이 올해 사상 최고치를 돌파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인삼이 세계의 인삼으로 사랑받을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는데요. 문제를 갖고 있는 금산 인삼을 그 우수성과 지역적인 특성 이런 것을 널리 이제 홍보를 해서 국내적으로는 이제 소비를 좀 촉진시켜야 되겠고 국제적으로는 수출 확대를 통해서 우리 금산 인삼 산업이 활성화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인삼을 찾기 위해 떠난 여정에서 알게 된 인삼의 다양한 이야기들. 세계 시장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우리 인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인삼업계의 노력이 정말 인상적이었는데요. 한국산 인삼이 세계의 인삼으로 단단하고 향이 깊은 인삼이 전 세계인들에게 더욱 큰 사랑을 받을 날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